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전시가 지문이었고요. 우리가 고전시가 지문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죠. 다 이해합니다. 고전시가는 사실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히고 틀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지에 해석본 다 수록해 뒀잖아요. 본문하고 해석하고 1대1로 매칭하시면서 아까 내가 문제 풀면서 추론했던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습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면 고전 시간을 점점 더 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정답률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상사곡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봤다. 또 한번 고전 시가를 살펴봄으로써 내공이 좀 생겼다의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부터 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인로의 상사곡은 그쵸? 이별한 임에 대한 연정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병, 그 사람을 생각하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사곡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박인로가 양반이니까 벼슬아치니까 이 상사곡은 임금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겠고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어쨌든 이별한 임에 대한 연정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다. 작품 속에서는 대상이 이별한 임이니까 임으로 우리는 잡으면 되겠고요. 연정의 연이요, 그리울 연자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정은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정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연정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단어로 연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군은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군이 임금 군자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연군이라고 한다. 자,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다. 그리고 믿음과 의리, 그리고 분수에 만족하는 삶. 일념은 한 가지 생각이고요.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견디려는 선비로서의 자세를 드러내는 점이 특징이다. 선비로서의 자세니까 여기서 이별한 임은 임금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밤 적막한 방 안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났고 시간적 배경 역시 드러났고 정서까지 드러났네요. 외롭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공간적 배경까지 드러났다. 쭉 읽어보시면 전부 외롭답니다. 전전반측 굉장히 중요한 사자성어니까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제가 오늘 새 초록색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그 크로마키 아시죠? 뒤에 배경이 초록색이면 배경이 쭉 날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옷을 크로마키 색으로 입었더니만 이 옷 자체가 완전히 이 뒤에 있는 크로마키처럼 되어 있어. 이렇게 신기하지? 뻥 뚫려 있어.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자, 전전반측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외로움의 어떤 행동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곡간장은요, 구비구비 9갈래로 꼬여있는 창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구곡간장이니까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 그리워서 슬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삼경은 기억합시다. 11시에서 새벽 1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깊은 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우리가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장 강해질 때가 삼경, 새벽 1시니까 우리도 새벽 1시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삼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화자의 정서가 가장 부각되는 시간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되겠네요. 자,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달이 임을 본 듯하다마는 좋습니다. 고전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달이 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던가 해라던가 별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구만리 장천, 굉장히 넓은 하늘에 어떤 달이 대답을 하겠느냐. 자, 제가 여기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이 가사 작품 자체가 가사는 굉장히 긴 시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사 작품이 전부 서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서리법이 굉장히 서리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자주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서리법이 뭐냐? 생긴 것만 물음표요. 사실은 강조의 느낌표다. 다 주제의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잘 읽고 고전시가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맞습니다. 서리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왜? 이 부분이 화자가 진정 물음을 통해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 내용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어느 달이 대답하겠는가? 달이 대답을 안 한다라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달의 대답을 듣고 싶다. 그 정도로 그립다.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답답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흥 많다 하던가 흥이 많지 않다라고 당시 또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너무 슬프다. 흥은 없고 흥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이 없고 슬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이 그칠까? 한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한은 마음속에 맺힌 슬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보는 저 임을 나는 왜 이렇게 그리워하는가? 진짜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립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역시나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초생에 이질어진 달도, 즉 초생달이죠. 초생달은 손톱처럼 얇은 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보름날이 되면 보름달이 되죠. 얇은 달도 둥그런 달이 되듯이 이거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죠. 시간이 지나면 달은 둥그레지죠. 그렇듯이 청춘에 우리가 나눈 거울, 그 사람이랑 나랑 사랑하면서 나눴던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뭐 일소냐라고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추론해서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랑 나랑 나눠 가졌던 거울이 이제 다시 모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만날 거다라는 긍정적인 예측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초생달도 결국에는 보름달이 되듯이 떨어져 있던 거울도 이제 다시 모이지 않겠느냐. 자연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은 만나게 될 운명이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초생의 달과 보름의 달, 얇은 달과 동그란 달의 대비로 인해서 오히려 임가의 재해가 가능하다는 희망이라던가 기대감을 강조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도 다 신혼의 즐거웠건을 옛정이 오래됐다고 해서 지금이라고 바뀌었겠느냐? 역시 신혼의 정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옛정에 대한 신이 우리 둘 사이에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어 라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뒤에는 분수에 만족하는 삶, 편안치 못한 생애를 내가 여유롭게 하고자 뭔가를 바라겠느냐? 바라지 않겠다. 지금 있는 자체로 만족하겠다. 안분지족의 삶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선비의 태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현재와 과거가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고요. 과거의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었다. 가벼운 수필, 이런 수필을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향을 나타내는 서술어들의 주목을 좀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느리고 잔잔하게 얌전히 찾아와 스며든다. 그 고향의 기억들이 화자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환기시킨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마나의 공통점은요, 맞습니다. 대주제는 전부 다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문제 없네요. 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워, 나 같은 경우는 고향이 그리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빗소리는요, 화자의 슬픈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그 슬픔과 나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겠고요. 몽금포 타령은 고향을 떠올리는 과거의 정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다.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이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그냥 비슷한 정서를 같다라고 퉁쳐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요, 내가 순수함을 가지고 내가 그 순수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마음하고요,
내가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순수했던 그때 그 고향 마을의 어떤 그리움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때 순수성을 회복하고 싶어, 내가 그때의 어떤 수성을 회복하고 싶은 노력을 하고 있어는 완벽하게 다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고향을 이루는 생각들이 확대되는 건 맞는데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시면서 정답 5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대주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움, 한의 정서를 주된 정서로 가져가고 있고, 특히 가가 정확히 뚜렷한 한이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고향에 대한 가벼운 그리움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주된 정서의 어떤 공통점은 그리움이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데일리 퀴즈는요. 제 이제 지금 데일리 퀴즈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데일리 퀴즈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답변은 그리움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퀴즈의 정답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자, 그리움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1일 문장 너무 멋지죠?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우리 마라톤 정신하고도 일치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1일 짐은 매일매일 어렵더라도 해내는, 가끔은 너무 하기 싫고 어떨 때는 완벽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움직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오늘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놀고 싶어, 그런 마음을 참고 여러분들 절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삶을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